혹시 요즘 밤에 잠 잘 오세요? 누우면 바로 잠들던 시절 기억나시나요? 이젠 자리에 누워도 30분, 1시간 계속 뒤척이다가 겨우 잠드는 밤. 그러다가도 새벽녘이면 눈이 번쩍 떠지고 아, 또다시 잠을 못 잤구나 하는 한숨이 절로 나오는 아침. 사실 이 얘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나 영상 댓글창을 보면요. 요즘 하루에 4시간도 못 자요. 눈은 감고 있는데 머릿속 생각은 끊이질 않아요. 한밤중에 꼭 깨서 화장실 다녀오고 나면 다시 잠을 못 자요. 이런 댓글이 수두룩합니다. 이게 누구 한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통계로 봐도 60세 이상 분들 중 절반 가까이가 수면장애, 특히 불면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고생하고 계세요. 혹시 이런 경험도 있으셨을까요? 밤엔 잠을 못 자서 머리는 멍한데 낮엔 또 너무 졸려서 TV 보다 꾸벅꾸벅. 그러다 오후 늦게 잠깐 눈 붙이면 밤에 또 잠이 안 와요. 이게 악순환처럼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쯤 되면 나만 그런가 싶으실 텐데요. 정말 아니에요.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어요. 혹시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하고 그냥 넘기셨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요. 이런 수면 부족이 단순히 피로감을 넘어서 건강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기분도 예민해지고 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면역력도 떨어지고요. 게다가 잠을 못 자면 우울감이나 불안감도 더 쉽게 찾아오죠. 그래서 어르신들의 우울증과 수면 문제가 함께 오는 경우도 많아요. 잠 하나가 무너져도 이렇게 도미노처럼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나이 탓이 아니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단순히 원인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왜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지, 어떤 습관이 숙면을 방해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 잘 수 있는지, 의사 선생님들은 어떤 조언을 주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실천해 보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도 담았습니다. 이야기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되실 것 같다면 잠깐만요.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실 수 있을까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이야기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잠 못 드는 당신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 4시간도 못 자고 뒤척이던 밤이 이제는 6시간, 7시간 푹 자는 밤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꼭 바뀝니다. 함께 하면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다음 이야기 바로 이어집니다. 왜 나이 들수록 잠이 안 오는 걸까요? 왜 나이 들수록 잠이 안 오는 걸까요? 이 질문 참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엔 베개에 머리만 닿아도 잠이 쏟아졌는데 요즘은 누워도 눈만 감고 있어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럼 진짜 이유가 뭘까요? 사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우리 몸에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멜라토닌이 어두워지면 분비돼서 이제 잘 시간이야 하고 몸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멜라토닌 분비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확 올라오는데 60세가 넘으면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뇌가 잘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제대로 못 받는 거죠. 결국 쉽게 잠이 들지 못하고 자더라도 얕고 자주 깨게 됩니다. 게다가 또 하나 뇌파의 변화도 큽니다. 우리가 깊이 자고 있을 때는 델타파라는 뇌파가 나오는데요. 이 델타파 역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들어요. 그 말은 깊은 잠말 그대로 숙면을 취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는 건 잤는데 잔 것 같지가 않아. 이런 느낌 더 자주 드셨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자는 패턴 자체가 변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생체 리듬이 조금씩 앞당겨져요. 즉, 밤 10시만 돼도 졸리기 시작하고 아침 5시, 6시면 눈이 떠지는 거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는 게 자연스러워지는데 이걸 잘 모르고 예전처럼 밤늦게까지 깨어 있다 보면 결국 수면 시간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수면 변화가 정상이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왜 이렇게 못 자지? 나 뭔가 이상한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게 되죠. 그 불안이 또 잠을 더 방해합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불면증 또는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보면 60세 이상 남성의 약 45%, 여성은 무려 55%가 지속적인 수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밤이면 고요한 대신 고통이 찾아오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생활 습관을 바꾸고 수면 환경을 조절하고 자신의 생체 리듬을 이해한다면 숙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방법들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다음 이야기에서는요,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수면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어요. 혹시 나도 수면 장애 아닐까?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함께 할게요.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가요. 혹시 당신도 수면 장애일까요? 이 질문 그냥 넘기지 마세요. 잠이 좀 안 오는 거지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증상, 혹시 수면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원까지 가기엔 망설여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집에서도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수면 자가 진단표를 함께 해보려 합니다. 제가 지금 5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나한테 해당된다 싶으시면 속으로 예라고 체크해 보세요.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잠자리에 누운 후 30분 이상 잠이 들지 못하는 날이 주 3일 이상이다. 어떠세요? 요즘 이런 날이 자주 있으셨나요? 두 번째, 밤중에 한 번 이상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 화장실 다녀오고 나서 뒤척이기만 하다가 결국 새벽을 맞이한 경험 있으셨나요? 세 번째, 이른 새벽 원하지 않게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지 못한다. 아직 5시도 안 됐는데 눈이 번쩍, 그리고 아무리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경우요. 네 번째, 하루 중 졸림이나 피로감이 계속된다. 밤엔 제대로 못 자고 낮엔 멍하고 졸리고 하루 종일 개운한 적이 거의 없다면 해당되겠죠. 다섯 번째, 잠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기분에 지장이 생긴 적이 있다. 예민해지고 소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식구들한테 괜히 신경질 낸 적 있으신가요? 이제 체크한 개수를 세어보세요. 1개나 2개 정도 해당된다면 아직은 가벼운 수면 불균형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3개 이상이라면 이미 불면증 또는 수면장애의 위험군입니다. 특히 4개 이상 해당된다면 단순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땐 병원 상담이 꼭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다 겪는 거지 하고 넘기시지만요.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면 신체 건강은 물론 정신 건강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무기력, 우울,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이 모든 게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가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스스로를 돌보고 더 나아질 수 있는 첫걸음을 떼는 거죠. 혹시 방금 말씀드린 항목들이 여러분 삶과 너무 닮아 있다고 느끼셨다면 절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잠은 사치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 활동이에요.
그리고 좋은 소식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실천 방법, 제가 다음 이야기에서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의 잠을 방해하고 있는 의외의 습관들, 무심코 하던 행동이 숙면을 방해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드릴게요. 계속 함께해 주세요. 이런 습관이 당신의 잠을 깨웁니다. 잠을 잘 자고 싶어서 이것저것 다 해보셨을 텐데 혹시 무심코 하던 그 습관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예를 들어 이런 습관들 말이죠. 첫 번째, 자기 직전까지 TV를 보는 습관. 많은 분들이 TV 좀 보다 보면 졸리더라고 하시는데요. 그건 진짜 졸려서가 아니라 몸이 지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TV 화면에서 나오는 강한 청색광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뇌는 밤인데도 아직 낮인가 하고 착각하는 거죠. 결국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이 깨져버립니다. 두 번째,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 사용.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예요. 이것만 보고 잘게 하고 열었다가 뉴스, 유튜브, 카톡까지. 눈은 피곤한데 뇌는 각성 상태가 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도 역시 청색광이 나오고 내용 자체도 자극적이라 뇌가 더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오후 늦게 마시는 커피. 난 커피 마셔도 잠 잘 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카페인의 영향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보통 커피 한 잔의 카페인이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려면 최소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려요. 즉, 오후 3시에 마신 커피가 밤 9시, 10시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과도한 낮잠. 낮잠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30분을 넘기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90분, 2시간씩 자버리면 그날 밤 잠드는 시간이 확 밀려버립니다. 특히 오후 4시 이후 낮잠은 생체 리듬을 완전히 흔들어 버릴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불규칙한 수면 시간. 어떤 날은 10시에 자고 어떤 날은 새벽 1시에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매번 다르면 몸의 생체 시계가 혼란스러워져요. 결국 수면 효율도 떨어지고 깊은 잠을 자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 다섯 가지 습관, 혹시라도 하나라도 나도 그런데 하신 분 계실까요? 사실 이건 누구나 한 번쯤 하는 행동들이라 더 무섭습니다.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습관들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줄도 모르고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수면 루틴을 돌아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잠이 안 오는 게 몸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좋은 소식은 습관은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TV는 자기 일 시간 전엔 끄고 스마트폰은 침실 밖에 두고 커피는 점심까지만 마시고 낮잠은 2030분만 짧게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거. 이 다섯 가지만 바꿔도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어렵고 어색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며칠만 실천해 보시면 몸이 스스로 반응합니다. 잠을 잘 자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기분도 다르고 에너지도 다르고 하루의 시작이 훨씬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부터 이 습관들만 먼저 챙겨보자고요. 작은 변화가 큰 숙면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잠을 부르는 루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자세로 자야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는지,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어깨가 뻐근하셨던 분들, 그 원인 함께 찾아볼게요. 계속해서 이어가 봅시다. 이 자세로 자면 숙면이 쉬워집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어깨가 뻐근하거나 허리가 찌뿌둥하셨던 적 있으세요? 잠은 잤는데 개운하지가 않아요. 이런 말씀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게 있어요. 어떤 자세로 주무세요? 사실 수면 자세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같은 시간을 자도 자세에 따라 몸의 회복력이 달라지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건 두 가지예요. 등으로 자는 자세,
그리고 옆으로 자는 자세. 자,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등으로 자는 자세. 이건 의학적으로 정자세라고 불리기도 해요. 몸 전체에 압력이 고르게 분산되기 때문에 목, 어깨, 척추에 부담이 덜 갑니다. 특히 허리나 목 디스크 있으신 분들에겐 좋은 자세예요. 단점이 있다면 코를 곤다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공기가 잘 안 통해서 더 자주 깨게 될 수 있거든요. 다음은 옆으로 자는 자세. 이건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가장 편하다고 느끼는 자세입니다. 특히 왼쪽으로 자면 소화에 도움도 된다고 알려져 있죠. 또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에겐 등보다 옆으로 자는 게 훨씬 좋다고 합니다. 단 주의할 건 몸을 구부리고 웅크려 자는 경우엔 관절이나 혈액순환에 부담이 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 옆으로 누울 땐 다리를 살짝 굽히고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것, 이걸 추천드립니다. 척추와 골반의 균형을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자는 자세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베개와 이불의 높이입니다. 혹시 베개 너무 높지 않으세요? 혹은 너무 푹 꺼지는 베개 쓰고 계신가요? 목과 어깨 라인이 일직선이 되어야 편안한 자세가 만들어지는데요. 베개가 너무 높으면 턱이 가슴 쪽으로 당겨지면서 목 근육에 긴장이 생겨요. 반대로 너무 낮으면 머리가 뒤로 꺾이듯 젖어 목이 불편해지죠. 이럴 땐 머리는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목은 부드럽게 감싸주는 베개. 이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한번 누웠을 때 코와 턱이 수평이 되도록 조절해 보세요. 이불은 너무 두껍거나 무거우면 수면 중에 몸을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답답함을 유발할 수 있어요. 너무 얇은 건 체온 유지가 어렵고요. 본인의 체형과 계절에 맞는 적당한 무게감의 이불이 좋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다 모여 숙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쓰고 계신 침구를 한번 살펴보세요. 매트리스는 너무 푹신하지는 않은지, 지나치게 딱딱하지는 않은지, 몸을 안정적으로 지지해 주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침대 위 자세를 바꾸는 습관도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팔을 베고 자거나 몸을 한쪽으로만 기울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자세는 자는 동안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몸을 잠깐 쭉 펴주는 스트레칭, 그리고 편한 자세로 누워 5분 정도 호흡을 고르는 시간. 이 루틴이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그랬었네 하신 분들 계시죠? 작은 습관의 변화, 특히 자는 자세와 침구 조절만으로도 푹 자는 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잠드는 데 도움을 주는 아주 특별한 음료, 수면 유도 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계속 함께해 주세요. 이 차 한 잔 잠드는 데 큰 도움 됩니다. 혹시 잠 안 올 때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셔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맞아요. 따뜻한 음료는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주고 몸의 긴장을 풀어줘서 잠드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문가들도 추천하는 수면 유도에 특화된 차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이 추천하고 시니어분들에게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차들 차근차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캐모마일 차. 이건 정말 수면차의 정석이죠. 은은한 향과 함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실제로 캐모마일에는 아피게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뇌의 신경을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밤에 불안감이나 초조함 때문에 잠 못 드는 분들, 캐모마일 차 한 잔이 큰 위안이 될 수 있어요. 몸도 따뜻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요. 두 번째, 루이보스 차. 이건 남아프리카에서 나는 차인데요. 카페인이 없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 예방에도 좋다고 해요. 무엇보다도 이 루이보스는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작용을 해서
자기 전에 마시면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라벤더 차. 향으로만 좋은 줄 알았는데 마셔도 돼요? 맞습니다. 라벤더는 향만 맡아도 릴렉스 효과가 크지만 차로 마셔도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줘요. 특히 긴장감이 심하거나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 안 오는 분들에겐 라벤더 차가 잘 맞는 편입니다. 단, 너무 진하게 마시면 향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은은하게 우려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번째, 레몬밤 차. 요즘 천연 진정제라고 불릴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허브예요. 기분을 안정시키고 불안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우울이나 걱정 때문에 잠 못 드는 날에 마시기 참 좋아요. 이렇게 좋은 수면 유도차 언제 마셔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보통 잠자기 1시간 전 뜨겁지 않은 따뜻한 온도로 한 잔 천천히 마시는 게 좋아요.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몸이 각성될 수 있어서 적당히 식힌 상태에서 마시면 더 편안하게 수면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양도 중요해요. 마시고 나서 밤중에 화장실 자주 가시면 오히려 수면이 방해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양보단 작은 찻잔 한 잔 정도가 딱 좋습니다. 이런 차들 어디서 사야 하나요? 마트나 약국 또는 온라인에서도 노카페인 허브차로 검색하시면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제품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직접 마셔보면서 나한테 맞는 차를 찾는 것도 하나의 재미예요. 어떤 분은 캐모마일이 잘 맞고 어떤 분은 루이보스를 더 편하게 느끼시거든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혈압약이나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시는 경우엔 차에 따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땐 꼭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길 권해드려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면 유도차,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수면 루틴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 몸과 마음이 이제 잘 시간이야 하고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이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뇌를 잠들게 만드는 실전 수면 루틴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 좋은 방법들입니다. 기대되시죠? 계속 함께 해주세요. 뇌를 잠들게 하는 루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잠은 몸이 자는 게 아니라 뇌가 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피곤해도 뇌가 깨어 있으면 잠이 오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뇌가 이제 자야겠다 하고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3가지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어제는 11시에 잤고 오늘은 1시에 잤고 이런 식으로 자는 시간이 들쑥날쑥하면 뇌는 헷갈립니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도 정해진 시간에 나와야 효과가 큰데 계속 바뀌면 분비 리듬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취침 기상 시간을 정해놓고 주말이고 평일이고 비슷하게 지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만 해보면 어색하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면 그 시간만 되면 졸음이 슬슬 찾아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전 루틴 만들기. 뇌는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패턴을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을 하면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학습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녁 9시 이후 스마트폰은 멀리 두기, 따뜻한 물로 세수하거나 족욕하기, 조명을 노란 불빛으로 바꾸기, 라디오나 잔잔한 음악 틀기, 침대에 누워 조용히 10분간 눈 감고 호흡하기. 이런 루틴을 매일 저녁마다 반복하면 뇌는 이 신호가 오면 잠들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고 멜라토닌 분비를 늘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조명 조절 정말 중요해요. 형광등처럼 밝고 푸른 조명은 멜라토닌을 억제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엔 노란빛의 간접 조명, 최대한 은은하게 만들어주세요. 세 번째, 4-7-8 호흡법 따라하기. 이건 미국의 유명한 의사
앤드루 와일 박사가 만든 수면 호흡법인데요. 실제로 불안 완화와 숙면에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1. 코로 4초간 숨을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2. 그 상태로 7초간 숨을 참습니다. 3. 그리고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쉽니다. 이걸 한 세트로 해서 34회 반복해 보세요. 처음엔 이게 뭐야? 싶을 수 있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몸이 점점 가라앉고 심장 박동이 느려지면서 뇌가 진정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특히 잠들기 전 불안하거나 자꾸만 생각이 많아질 때 이 호흡법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자기 전 루틴 만들기, 4-7-8 호흡법. 이걸 매일 저녁 하나의 흐름처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밤 10시 조명을 낮추고 휴대폰은 멀리 치우고 따뜻한 물로 세수하고 캐모마일 차 한 잔 마시고 침대에 누워서 4-7-8 호흡법으로 마무리. 이걸 하루 이틀이 아니라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잠드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밤중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 겁니다. 물론 처음엔 어색하고 귀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숙면의 문턱을 넘을 준비가 되셨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럴 땐 꼭 병원을 가야 한다는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럴 땐 병원을 꼭 가야 합니다. 잠이 좀 안 오는 건 흔한 일 아닌가요? 맞아요. 누구나 한두 번쯤은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죠. 하지만 문제는 그 상태가 오래 이어질 때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 겪고 계신가요? 잠드는데 30분 이상 걸리는 날이 한 주에 3번 이상. 새벽 34시에 자주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함. 이런 패턴이 3개월 이상 지속. 만약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이건 단순한 불면이 아니라 의학적인 불면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신호. 잠을 못 자서 일상이 망가진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땐 절대로 혼자 견디지 마세요. 특히 이런 증상도 동반된다면 꼭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밤에 잠이 안 오면서 동시에 낮에도 우울하고 무기력한 기분이 지속된다. 자꾸 불안하고 사소한 일에도 깜짝깜짝 놀란다. 잠 못 자는 게 두려워져서 밤이 오는 게 스트레스다. 이건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니라 우울감, 불안장애 혹은 갱년기 증상과 함께 오는 복합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병원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혹시 병원에 가면 무조건 수면제부터 줄까봐 걱정되시나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먼저 수면 환경, 생활 습관, 스트레스 원인을 파악하는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할 경우에만 전문의의 판단 하에 안전한 수면 보조제를 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죠. 그리고 최근에는 수면 클리닉이라는 전문 진료과도 있어요. 이곳에서는 실제로 수면 검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병원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간단한 상담 후 필요에 따라 수면다원 검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건 하룻밤 동안 병원에서 자면서 심장박동, 뇌파, 호흡, 눈 움직임, 근육 긴장도까지 모두 기록하는 검사예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면무호흡증, 주기성 사지운동장애, 렘수면장애 같은 보다 정밀한 문제도 확인할 수 있죠. 검사 받는 날은 불편하지 않냐고요? 물론 집에서 자는 것만큼 편하진 않지만 전용 병실에서 혼자 자게 되고 전문 간호사가 곁에서 도와줍니다. 많은 분들이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이제야 내 수면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알겠더라. 이런 반응들을 보여주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르는 상태로 참는 것보다 확인하고 대처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것.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정말 단순한 생활 습관 때문인지 혹은 숨겨진 수면 질환 때문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상 불면이 지속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잠은 건강이 기본이에요. 숙면을 못하면 그 위에 쌓이는 삶도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죠. 병원까지 가야 하나? 이런 망설임이 드는 순간이 사실 가장 필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실천을 직접 해본 분들이 경험담을 소개해 드릴 거. 2주 동안 루틴을 실천해 봤더니 정말 잠이 솔솔 왔다는 분들의 후기 같이 들어보실래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2주 실천해 봤더니 이렇게 달라졌어요. 정말 잠이 솔솔 왔어요. 이 말 그냥 위로가 아니라 직접 실천해 본 분들의 진짜 후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2주 동안 수면 루틴을 따라해 보신 시청자분들의 경험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먼저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캐모마일 차가 그렇게 좋다길래 반신반의하며 마셨는데요. 진짜 3일째부터 밤마다 졸음이 스르르 오더라고요. 지금은 밤 10일시면 자연스럽게 눈이 감겨요. 이분은 수면 유도 차를 꾸준히 마시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꺼두는 습관까지 함께 실천하셨대요. 작은 변화지만 그 힘이 얼마나 큰지 느끼셨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남겨주셨어요. 매일 다른 시간에 자다 보니 점점 더 불면이 심해졌어요. 근데 영상 보고 밤 10시에 무조건 누워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눈만 감고 누워 있었는데 5일쯤 지나니까 11시 전에 잠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는 생각보다 효과가 빠릅니다. 몸이 리듬을 회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잠드는 시간이 당겨지게 되죠. 한 분은 4-7-8 호흡법을 통해 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불면증 때문에 약까지 먹었는데 호흡법 따라 해보니까 몸이 점점 가라앉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짓말처럼 일주일 만에 약 안 먹고도 잠들 수 있었어요. 이 호흡법은 단순히 수면을 돕는 걸 넘어 불안감과 긴장감을 진정시켜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이 있어요. 이 나이에 뭘 새로 바꾸겠냐 싶었는데 한번 해보자, 한 번만 해보자 하고 2주 실천했더니 진짜 달라졌어요. 내가 다시 잘 수 있구나. 그걸 깨달은 게 제일 기뻤어요. 이 말 참 뭉클했어요. 우리가 뭔가를 바꾼다는 건 언제나 어렵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 용기를 낸 분들은 조금씩 진짜 잠이 오는 밤을 되찾고 계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거 해봐야 소용없어 하고 생각하셨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방금 들려드린 사례들처럼 실천해 본 분들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몸이 반응하고 마음이 반응하고 삶 전체가 조금씩 편안해졌다고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잠은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할 소중한 권리입니다. 그걸 되찾기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8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핵심 루틴 5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2주 도전 함께 해보실래요? 오늘부터 이것만 바꿔보세요. 지금까지 함께 이야기 나눈 숙면을 위한 9단계 여정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핵심 루틴 5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수면의 리듬은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게 뇌에게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예요. 둘째, 자기 전 스마트폰, TV 멀리하기. 청색광은 멜라토닌을 억제하고 자극적인 정보는 뇌를 각성시킵니다.
잘 자고 싶다면 정보 끊기부터 실천해 보세요. 셋째, 수면 유도 차 한 잔 루틴 만들기. 캐모마일, 루이보스, 라벤더. 따뜻한 차 한 잔은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게 도와줍니다. 잠자기 1시간 전 작은 찻잔 한 잔이면 충분해요. 넷째, 자기 전 조용한 스트레칭과 4-7-8 호흡법. 몸을 가볍게 풀어주고 호흡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 이건 숙면으로 들어가는 열쇠예요. 다섯째, 편안한 자세와 침구로 바꾸기. 목을 지지해주는 베개, 압박감 없는 이불,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수면 자세. 이건 잠의 질을 높여주는 물리적인 조건입니다. 이 5가지만 오늘부터 2주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조금 귀찮고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몸이 스스로 느낍니다. 아, 이 시간에 자는 게 맞는 거구나. 아, 이게 내가 원하던 편안함이구나. 그리고 중요한 건 나를 믿는 마음입니다. 이 나이에 뭐가 바뀌겠어? 이런 생각 이제 내려놓으세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신 김에 작은 실천 하나 정해서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앞으로 밤 10시엔 스마트폰 끄기, 캐모마일 차 사서 오늘부터 마셔보기, 4-7-8 호흡법 매일 자기 전 3번 따라하기.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잠을 다시 찾는 삶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좋은 루틴과 정보들, 혹시 주변에 잠 못 드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편안한 밤을 되찾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이야기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밤 평안한 잠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